네,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고 사실 시장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는 조금 눌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5G들은 뭐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번 주말장에 자 바이오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예, 일단 IT 변동성이 최근에 뭐 일본 때문에 싫어하는 물량들이 있죠. 그들 물량이 만약에 일본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해서 만약에 보복 조치가 2탄, 3탄으로 이어졌을 땐 아마 IT 업종들이 걷잡을 수 없는 변동성이 빠지겠죠. 그때를 싫어하는 물량들은 아마도 내수주들, 경기 방어주들은 아마 이동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라든가 기존 주도 업종들인 5G, 그다음에 폐기물 업종들 이들 업종들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었었고 5G와 폐기물이 그리고 대표적인 뭐 경기 방어 내수 성격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이 내수 방어의 가장 대표 주자는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고 근 1년 반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된 시점에 20일, 60일선이 물려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1선은 대부분 회복하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주말장에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가장 상승폭이 컸다는 것은 좀 의미를 둬야 될 부분이고 역시 5G는 여전히 지금 주도 업종입니다. 5G는 뭐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고 나 홀로 정말 최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오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건 5G는 뭐 1년 정도는 된 것 같네요. 여러분한테 이익 성장 그리고 미래 실적에 가장 많이 잡혔던 종목이 5G입니다. 뭐 영업이익이 안 나오던 에스테크는 뭐 작년에 적자인데 작년 2년 전에 적자인데 작년에 뭐 250억의 흑자가 나왔다든가 오이솔루션은 작년에 2억을 거뒀는데 원래 1분기만 뭐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거뒀다든가 정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전부 5G였습니다. 폐기물은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졌다면 5G는 없던 실적이 적자 기업들이 뭐 100억, 200억씩 영업이익이 나왔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사상 최고가를 찍는 종목은 대부분 5G의 종목군들이 많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있었죠. 이 폴리미드나 에칭가스 또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한 종목군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있기 전과 비교하면 지금으로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솔브레인만 에칭가스가 우리는 액체인데 가스가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솔브레인만 이번 금요일 날 좀 약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군당인데 종군당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60일선에 머리를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60일선을 뚫지 못한 종목군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21선만 회복해도 대단하다라고 하죠. 자 60일선에 회복을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첫 급소입니다. 자 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인 기준은 60일선을 뚫는 게 첫 급소가 되겠고 보령제약도 60일선을 뚫는데 보령제약은 아마 전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지난 이미 6월달, 7월달 2개월 동안 21선을 타고 있습니다. 21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밀집 패턴이 나오고 있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을 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플랫 패턴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간다는 것은 더 이상 조정 구간에서 매물이 안 나오고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죠. 근데 그 누군가를 봤더니 기관들이라는 거죠. 기관들이 보령제약은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개월 동안 옆으로 행보를 하다 결국 오늘 60선 뚫었어요. 자 그러면 자 월요일 날 여러분들은 양은 패턴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양봉과 음봉이 나오는 자리. 자 기관들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으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 기관들이 이번 7월 달에 적극적으로 나왔던 기관들이 아마 물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령제약의 카나부 패밀리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한 100번은 보여드리는 것 같네요. 카나부에 대해서는. 자, 이네들은 이 혈압 강화 효과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등 많은 이 적응증이 지금 속속 그 임상에서 결과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 남미나 이 동남아 쪽에서 무려 4,800억 정도 기술 수출을 했어요. 거의 시가총액 수준만큼 기술 수출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제일 큰 고혈압 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남미
북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남미와 이 아시아권에서만 이 정도니까 굉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보령제약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60일선을 뚫었습니다. 자, 60일선은 뚫기도 어렵지만 밀리기도 어렵죠. 자, 60일선 밑으로 만약에 양은 패턴이 나오면 다음 주에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비슷한 흐름 보입니다. 일양제약도 밑에서 기간 수급이 2개월 동안 들어왔죠. 그리고 60일선에 뭘 들었는데 월요일날 아마 60일선 위에 강하게 일양약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헬릭스미스는 이번에 뭐 악재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글로벌 임상 3상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문제가 됐죠. 실제로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음으로써 관련한 기업들이 뭐 신라젠도 그랬었고 코오롱 내 TCG는 거래가 정지가 되는 사태가 만들어졌고 메지온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의 반등 매우 의미가 있죠. 대부분 보면 21선 회복하는 정도인데 60일선에 다가오는 종목들은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는 앞으로 변동성은 이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주도했었던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찬가지 앞서 일양약품 또 종군당과 함께 마찬가지 60일선을 다음 주에 아마 두리라 보여지고요. 제일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몇 차례 소개를 했었던 한올바이오입니다. 이미 한올바이오는 스위스 기업과 중국 기업에 6,300억의 기술 이전을 했었습니다. 두 차례. 이들이 장암 면역 세포 치료제로 두 건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만 이들은 이뿐만 아니라 이 면역 질환 치료제 상당히 많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고 또 항암제도 대사 조절이라든가 이 면역 항암제들도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한올바이오는 갖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한올바이오는 앞으로 장암 면역 세포 치료제로 두 건의 6,300억의 기술을 이전했습니다만 이 시장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한올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 갔는데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1,000억대였죠. 1,000억짜리가 2015년부터 1조를 찍고 7천억이 왔다가 다시 2조 2천억을 찍고 지금 1조 4천억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다이나믹한 종목이 한올바이오고 시장에서 웬만한 세력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종목도 한올바이오입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니 그렇죠. 실제로 한올바이오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보시면 지난 2016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55, 자 올해 1분기는 26억인데 올해는 한 100억도 가능합니다. 이미 마일스톤이 이 기술 이전 6,300억 한 것이 마일스톤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처럼 이런 불확실할 때 글로벌 임상 들어간 기업들이 다 곤욕을 치를 땐 오히려 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래서 한올바이오와 녹십자셀, 그다음에 텔콘 알레프 이런 기업들은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약주에서는 계량신약 관련한 기업들은 다 돈을 잘 벌죠. 그러면 지금처럼 돈을 못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 문제가 될 때는 오히려 돈을 잘 버는 바이오 기업들 바로 한올바이오와 녹십자셀, 텔콘, RF 같은 기업을 보는 게 맞겠죠. 일단 그중에 한올바이오로도 주목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21, 60에서는 붙는 상황인데 아마 다음 주는 60에서 뚫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약주에서는 보령제약은 60일선을 뚫었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에 공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한올바이오죠. 지금 21, 60선 붙는 자리입니다만 아마 월요일 날 60일선이 올라가겠죠. 자, 61선은 골든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보통 골든크로스를 보는데 골든크로스 먼저 전에 61선 돌파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61선이 일단 돌파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61선이 또 지지가 되겠죠. 아마 월요일 날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5G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G는 그동안에 아마 오이솔루션과 서진 시스템, KMW는 3인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이 바로 이 세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뭐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고 하나 정도는 갖고 가셔라. 최소한 오이솔루션이라도 이 강트랜시버는 없어 못 팔고 있으니까 오이솔루션 하나라도 좀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 분이라면 이 국고초 3부를 열심히 오신 분이라면 오이솔루션을 잡았던 서진 시스템을 잡았던 뭐 에이스테크를 잡았던 뭘 하나는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시향을 말씀드리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주도주들 이익 성장이 뚜렷한 주도주들 성장 섹터를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고 관련한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그거 상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종목 갖고 있는 거 상담해도 여러분 제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다. 팔으라 해도 팔질 않아요.
제가 물려있는 사람의 심리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제 대학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대학 선배 그분이 그 지역에 이 냉동 창고를 팔았습니다. 냉동 창고를 팔아서 한 30억 정도를 팔고 이걸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잡주죠. 개잡주에 물렸어. 잡주에 물려갖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저 같은 베트남 대학인데 제가 후배니까 저한테 오셨어요. 뭐 후배님하고 깍듯하게 제가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30억이 지금 뭐 3억인가 얼마밖에 안 남았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정말 울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제발 파시오. 그리고 대안주로 말씀을 드렸는 게 그 당시에 대안주로 말씀을 드렸는 게 화장품 종목이었었는데 그분이 알겠다 하고 가면서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가셨어요. 근데 한 2년 지나서 다시 제가 부산 강연할 때 오셨는데 똑같이 저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년 후에 상담한 종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까마득하게 저한테도 상담한 것까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는 마치 처음 저한테 상담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종목을 상담했어요. 제가 하라고 했던 화장품 종목 5배가 날라갔는데 이걸 갖고 계셔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학의 영웅이다라고 저거 표현하고 이런 후배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후배가 없었으면 난 어떡할 뻔했나. 그렇게 저한테 칭찬을 하시고 반드시 내려가면 실행하겠다고 했던 그러고는 내려가셔는 안 파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과도 못 바꾸는 게 손절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손절하세요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절 라인은 4%를 잡아요. 제가 주불사자를 써서 4%를 잡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분처럼 이미 뭐 반토막이 넘어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10% 정도 손절을 잡아버리면 이미 팔긴 범위를 넘었습니다. 1억 원씩 사면 1,000만 원이 날라가요. 1,000만 원 샀는데 100만 원이 날라가. 팔 수 있겠습니까? 정작 그렇게 하라고 한 전문가까지도 본인이 그 상황이면 못 팔 겁니다. 그래서 손절폭이 깊어버리면 이미 포기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절폭은 더 타이트하게. 그러면 종목이 사서 4% 이상 더 떨어지는 경우는 허다한데 그럼 맨날 손절하다 끝나냐? 그래서 잘 잡아야죠. 4% 이상 손절 안 할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실적이 잘 나오는 미래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메이저들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미래 실적과 이익 성장은 당연한 것이고요. 미래 실적과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면 이 종목이 61선을 깔고 앉았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4% 손절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4% 잃고 40%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손절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절은 아무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는 걸 제가 실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호처의 컨셉을 여러분 종목을 많이 보고 이거 파세요. 갖고 가세요. 파세요라고 갖고 가는 거는 좋죠. 제가 오이솔루션을 이 시간에 맨날 추천을 하는데 제가 오이솔루션을 팔라고 하겠습니까? 팔라고 안 하겠죠. 그러면 자, 이익 극대화하세요 하는 건 좋습니다. 이런 종목이 나오면 제가 이익 극대화하세요 가져가세요. 그럼 안 팝니다. 가져가죠. 근데 떨어지는 종목을 봤어. 제가 이거를 파세요라고 하면 파나요? 가져가라는 거는 좋은데 팔라고 하는 건 안 팝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담을 하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학교 선배님까지도 와서 정말 저보고 학교의 영웅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랬는 그분이 안 팔아셔. 그분이. 그리고 까먹었어요. 2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손절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10% 이상, 만 20% 정도 손실이 났다. 손절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 대안이 이제 교체 매매인데 이거보다가 좀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제일 좋죠. 중국의 왕야웨이가 성공한 비결도 그겁니다. 공모펀드의 신하라는 왕야웨이가 10년 동안 그 2000%? 그분이 바로 손절매가 안 되니까 교체 매매를 해요. 더 나은 종목으로 옮겨가는 거를 쓰죠. 그럼 모를까 손절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잘 내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그런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안 하는 이상은 맨날 손절하다 끝납니다. 항상 성장 섹터. 주도주들. 자, 이들은 산업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하시라는 것. 그런 면에선 서진 시스템과 오이솔루션은 이 시간에
네,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그 고초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3부만큼은 시장에 대한 궁금증보단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지금 시장에 어떤 종목이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그걸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이솔루션은 사셨겠죠.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사실 수 있겠고 에이스테크, 뭐 KMW 어떤 걸 샀든 여러분은 분명히 5G는 하나는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노와이러스 신고가를 찍고 다시 밀렸으니까 새로 세를 가능성이 있고요. 60선까지 온 솔리드, 그 다음에 일본 하웨이 쪽의 비중이 50% 넘는다라고 해서 RFHIC가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신고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까지 다 해서 어느 것이 됐든 5G는 정부에서 2022년까지 시설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통신사와 합작으로 3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거고 이제는 뭐 해외에도 나가겠죠. 그래서 5G는 꼭 잊지 마시고 하나 정도로 갖고 계시고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갖고 있는 분들은 중간에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익을 극대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지난 시간에 보시면 SKC 코롱 PI와 경인양행 SK 머티리얼즈 ENF 후성 워링 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그런 종목이 지난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매매를 좀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종목은 전반적으로 SK 머티리얼즈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상황이고 후성도 고점에 잠깐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들 종목은 아마 이번 분기는 점은 7월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되겠죠. 참의원 선거에 만약에 이 자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은 이 관련한 종목군들 소재에 관련한 기업들은 아마 급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은 SK 머티리얼즈와 ENF 후성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에칭가스 쪽이 아무래도 주목을 해야 되겠죠. 에칭가스는 국산화의 가장 절박한 상황입니다. 모든 물질을 녹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국가에서 규제와 가장 규제를 엄격히 해서 공장도 잘 못 짓고 있는 부분이 에칭가스입니다. 기술력의 차이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 다행히 그래도 에칭가스는 국내 자급률이 일본 관련해서는 폴리미드도 그렇고 이번에 이 포토레지스도 그렇고 일본 제품 비중이 거의 90%가 넘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다 90% 넘고요. 에칭가스도 전 세계 시장에 이 스텔라와 저희가 세 군데가 두 군데가 전 세계 시장의 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들은 지금 국내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사양입니다만 이제 만약 이 문제가 확대가 되면 이쪽에는 시설 투자를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한 종목을 한번 요 종목들만 한번 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앞서 SK 머티리얼을 보죠. 일본의 이 쇼화덴코가 진가스를 생산합니다. 이 SK 머티리얼즈는 세정가스 쪽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세정가스가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격 경쟁권을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버는 기업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에칭 쪽인데 일본 쇼화덴코와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을 습득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SK 머티리얼즈죠. 기관 수급도 SK 머티리얼즈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비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는 다음 주도 장중에 밀리면 누군가는 아마 SK 머티리얼즈는 미리미리 소재 기업들은 사고 있고 이번에 일본의 이런 무역 보복 조치로 소재 기업들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 이제 막 바닥에서 머리를 드는 정도가 되겠고요. ENF는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죠. 자, 앞서 제가 일본에서 에칭 쪽으로 세계 최고의 이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 스텔라, 그 다음에 일본의 모리탁 두 개인데 이 스텔라가 모리탁은 세계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칭 쪽은. 그런데 이 모리타랑 함께 같이 펜테크를 만든 회사가 ENF입니다. 펜테크의 지분을 46%를 갖고 있어요. 공동으로 에칭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ENF 이 두 기업은 일본의 핵심 기업들 특히나 ENF 같은 경우는 펜테크랑 공동으로 에칭가스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지분 46%를 갖고 있습니다. ENF가 혼자 이 소재 기업이 미리 이번에 이 무역보복 조치 이전부터
ENF가 지속적으로 올랐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ENF와 SK 머티리얼즈, 일본과 에첸가스 합작사를 갖고 있는 기업에 더욱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성은 이미 후성과 원익 머티리얼즈는 공급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원익 머티리얼즈가 의외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후성 같은 경우는 C4F6라는 에칭가스를,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는 C4F8이라는 에칭가스를 실제로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돈도 잘 번다라고 했고요. 자, 영업이익이 400억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 안 되고, 지금 유보율이 4,400%, 44배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60억이니까 굉장한 금액을 시총 대비하면 많은 현금성 유동성을 또 갖고 있기도 하죠. 자, 보니까 최근에는 기관들이 7월 들어서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도 이 이틀 음봉이 나왔지만 위험하지 않은 음봉이고,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업 단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H만이라도 주목하자. 포토레지스트는 동인 세미캠밖에 없으니까 동인 세미캠을 보시고, 이쪽은 ENF와 합작법인을 갖고 있는 ENF, 그 다음에 SK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 이 세 개 기업 정도는 주목하셔야 되겠고, 솔브레인은 에칭 가스 쪽보다는 에칭 쪽의 액체를 더 주력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솔브레인은 약간 제외해 놓고 세 종목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